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16라운드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 류싱 7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요. 네. 이 이름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용이 상당히 재밌다. 자유분방한 바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바둑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류싱 7단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선수가 예전에 약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굉장히 세계대 성적도 좋은 선수였고 네. 한때는 중국 랭킹 10위권 안쪽에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이제는 약간 잊혀진. 그렇죠. 네. 그 한국의 박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가진 어떤 자유분방한 그런 기풍, 네. 그런 의외성 이런 부분이 오늘 바둑에서도 약간 드러나고 있고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안성준 7단이 조금 우세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네. 일단 중반까지는 오히려 류싱 7단이 약간 판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중앙전인데요. 실전에 이제 막는 것이냐 젖히는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젖히는 선택을 했죠. 이건 좀 더 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원래도 백이 끊어서 그냥 한 점을 잡고 싶은 자리인데 젖혀서 끊게 해줬으니까 이건 약간 손해죠. 대신에 이제 좀 더 이쪽 단수 등을 활용을 해서 이 백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류싱 7단이 중앙을 지키지 않고 좌변 한 칸 뛰면서 한 번 실리를 먼저 차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하변에서도 한 점을 끊어서 실리를 다시 한번 이득을 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격에서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신에 직선 공격은 아니고요. 하변에 있는 백돌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두 텀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끼워간다면 백이 살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둔 그런 포괄적인 공격은 가능합니다. 상대가 실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좀 조급할 필요가 없군요. 그래도 하변은 아무리 두텁다고 해도 한 패 정도 느낌이고 네. 일단 이 중앙 쪽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있다면 가장 좋죠.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이곳을 두고 완전 올인이네요, 이건. 여기서 또 손해봤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 가야 될까요? 어차피 지금 모양을 따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면 여기 단점은 있지만 뭐 백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을 이으면서 자연스럽게 환격의 형태로 끊는 수가 사라지고요. 이런 쪽을 밀어가도 이으면 이쪽에 당장 큰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일단 포위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안쪽에서 사활승부로 가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네. 올인이네요. 근데 또 반대로 흑이 이 위에서 단수를 쳤기 때문에 아까는 하변 백돌 공격 노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수가 따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백한테는 힘이 되겠죠? 네, 없죠. 이제는 하변 공격은. 이런 이제는 식으로 없어진 건가요? 네, 공격 가도 여기 미끄러져 들어가면 네. 뭐 이쪽 붙이는 수가 있다고 해도 백은 어차피 사는 게 목적이니까 뭐 사는 것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하변까지 이 양쪽 공격을 노릴 수는 없고 이제는 목표물이 확실해졌습니다. 네, 중앙입니다. 네, 앞서 이제 흐름은 백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보태서 말씀드린 것이 안성준 7단은 저보다는 공격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안성준 7단의 공격력에 기대를 걸고 있었죠. 지금 이런 강렬한 공격은 확실히 안성준 7단답습니다. 지금 중앙만 놓고 보면 여기 느는 수까지는 선수로 들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를 끊고 이렇게 늘면 받지 않으면 다음에 여기를 나오고 이런 데를 찝어가서 네. 이거는 흙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받으면 사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받았을 때 그때 네. 이 안쪽에서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네. 데를 그냥 이으면요. 가만히 여기를 따냈을 때 이쪽으로 파워하는 것과 이쪽 파워가 맛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제 눈에는 그냥 쉽게 사는 건 안 보이거든요. 약간 좋지 않았던 흐름을 뒤집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중앙 사활에 이바둑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네, 지금 예측됐던 수는 다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확실한 선수입니다. 자, 네, 여기서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제 눈에는 백이 그냥 사는 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백은 패만 만들어도 성공인 건가요? 아니면 불만인가요? 패는 좀 봐야겠죠. 어떤 패냐도 중요하고 아직까지 패감을 정확히 살펴보진 못했기 때문에 패가 난다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패가 난다면 그래도 흑이 실패 같진 않습니다. 이쪽은 뭐 당장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쪽은 여기가 다음에 이쪽 단수를 봐서 선수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수여도 이쪽을 가르고 나가는 수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 이수는 결국 그냥 패를 하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냥 흑이 쉽게 여기만 끊어도 이을 순 없죠. 네. 이렇게 되면 네. 패가 되고요. 흑이 그냥 잡으러 가는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까 여기 이었을 때는 따내면서 이쪽 끼우는 것과 이쪽 끼우는 게 맛보기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따내는 형태는 백이 이렇게 두면서 살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파워하면 이제는 이 단수가 선수고 이렇게 두면 백이 살았고요. 패밖에 없군요. 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 두어가네요. 흑이 뭐 이런 데를 단수 쳐서 두었어도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이 이렇게 찝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단수 치고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안 됐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패하는 것이 쌍방 최선으로 보이네요. 네, 저라면 정말 흑으로 어떻게 중앙을 공격 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안성준 네. 7단이 일단 이 백대마 전체를 강하게 압박을 통해서 패를 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대신에 백도 아직까지는 자체 패감이 많죠. 그리고 그 전에 집으로 한참 앞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네. 자체 패감을 사용하면서 실내로 더 이득 볼 수도 있을 것 뭐 같은데요. 그럴 여지도 있고요. 지금 끼운 수도 그냥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것은 자체로 많이 당했으니까 최대한 손해를 좀 안 보면서 이 패를 유지하는 법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패가 해소가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흑도 여기보단 여기 있는 게 득이니까요. 상변 쪽의 패감이 몇 개는 사용이 되죠. 다음에 여기 끊는 수도 패감이고 이쪽 밀고 들어가는 수 이렇게 있는 수 전부 패감입니다. 백의 패감은 일단 이쪽으로 패감이 몇 개 있고 여기 패감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아, 지금 그것도 팩감이 되는 건가요? 바꿔치기는 된다고 봤네요. 계산이 맞나요? 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바꿔치기는 흙이 안 되는군요. 받고 버팁니다. 지금 이쪽의 가치가 네. 뭐 지금 이렇게 해소하는 거랑 방금 전 해소랑 똑같았으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38집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를 잡아도 물론 이쪽만 놓고 보면 38집은 넘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백이 여기 두고 여기 두고 그리고 애초에 백이 집을 앞섰던 형세를 고려해 본다면 흙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패를 해소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빠르게 한번 계산해 봤는데 차이가 크진 않았네요. 음, 크진 않은데 네. 약간 백이 이기는 그림 같습니다. 아, 이쪽도 백이 해소하는 것과 흙이 해소하는 걸 비교해 보면 그 가치는 엄청나죠. 공배가 다 집이 되는 네. 건데요. 이 빈 곳이 전부 집으로 변하니까요. 네. 아, 백의 자체 네. 팩감도 꽤 나옵니다. 이쪽이 못해도 한 55집 정도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랑 여기만 비교해 보면 여기가 17집이 큰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백의 집으로 앞섰던 형세가 문제죠. 게다가 여기와 여기의 손해를 빼면 사실 이쪽의 공격을 통해서 흙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안성준 선수도 상변의 팩감을 받았었고요. 지금 여기 단수 치는 팩감도 가능할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차이가 있죠. 아까는 이렇게 해소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교환도 없었고 이교환도 없었습니다. 아, 그 교환이 여기에 백이 단수 치는 순간 원래 확실치 않았거든요. 네. 그럼 이교환과 이교환으로 한 흙이 4집 정도는 벌었어요. 그 4집의 네.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일단은 좀 아끼네요. 네. 팩감이 안 된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빠르게 계산해 봤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4집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4집 정도 차이로 저곳이 팩감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네.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패는 정말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단순히 패 결과뿐만 아니라 또 형세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팩감 썼죠? 지금 단수가 되면서 지금 팩감이 네. 아예 다른 곳이 뭐 없기 때문에 그곳에 팩감을 사용한 것 같은데 네. 이제는 흙도 그냥 석점을 따내는 것도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쪽 팩감입니다. 지금 따면 여길 둬서 잡혀요. 네. 이을 때 이쪽 들어가면 잡혔습니다. 따면서 팩감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기분 좋은데요. 그러면 백이 팩감을 사용했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흙도 팩감이 생겼으니까. 네, 똑같은 거죠. 네 역시 네. 따내죠.
결국 다시 패입니다. 패감인가요? 받지 않았을 때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다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죠. 한번 보죠. 이곳을 끊으면 이쪽을 틀어 막게 됩니다. 여기를 붙이면 잡혔나요? 단수는 선수가 되고 이렇게 막는 것은 여기를 막고 먹여치면 잡혔죠. 이제 흑이 버틴다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이 수도 그냥 치중 가고 이으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잡혔네요. 저런 자리는 이어서 받아야 되나요? 실전처럼 막아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으면 실리로는 손해인데 패감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상황마다 다르겠죠. 네. 그리고 흑은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이수로 여기를 이었다면 다시 이수가 패감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결국 이 바꿔치기 끝에 누가 이겼냐를 가지고 이곳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흑이 여기서 먼저 이런 대손해를 본다면 패감은 줄였지만 패감이 아니었던 곳이 패감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네. 그럼 줄인 의미가 없겠네요. 네. 자, 하변 패감. 손을 돌린다면 흑이 어떻게 압박해 가나요? 다 잡을 수 있나요? 이 정도는 이제 선수라고 봤을 때 네. 뭐 이렇게 받아서 잡으면 좋긴 한데 최대한 키워서. 이건 뭐 내려서는 것도 선수고 네. 그냥 잡을지는 의문이고요. 한 발 좁히면 입구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이런 게 다 선수인데요. 선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사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잡힌 것 같은데요. 여기 두는 수가 가장 어렵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런 데를 젖히고 붙이고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백이 이쪽으로 손을 돌릴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서 잡혔습니다. 백도 지금 하변 패감을 받아주기에는 더 이상의 패감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필연의 수순으로 지금 바꿔치기가 됐네요. 그럼 크기는 중앙이랑 하변이랑 어디가 더 큰 건가요? 느낌은 이 정도면 그래도 안성준 선수가 난국을 잘 풀어간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이제 형세 판단이 동반된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지금 하변 다 잡았거든요. 네. 아까 중앙 패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 단수 치는 자리도 패감이 안 들었거든요. 그만큼 그 끝내기가 중요했었는데요. 지금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느낌은 뭐 흑이 분명 흐름에서는 잘 되긴 잘 된 것 같은데 백도 지금 좌변과 좌하기 쪽 집이 워낙 많아서요. 네. 좀 빠르게 대략적인 형세 판단했을 때는 미세해서 제가 지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도 만만치 않나요?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고수들의 바둑은 이런 대변화 속에서도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춰간다는 점. 그렇지 않다면 뭐 순간에 그 선택을 하질 않았을 테니까요. 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뭐 서로가 아직까지는 뭐 포기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미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형세 판단을 해보면요. 이곳 세 집에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16, 17, 18, 19, 20, 21, 22, 23 이전 정도는 선수죠. 30, 36, 38, 40, 41 이쪽이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 여기를 뒀을 때 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패는 누가 이긴다고 봐야 할지. 아, 근데 이 패는 일단 백이 들어올 수 없다고 보고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그럼 42집 정도까지는 봐주고요. 50, 60, 64집 64집이 났습니다. 예순 네 집에 지금 이곳은 반반으로 보면 둘, 넷 이쪽이 5집이 납니다. 5, 6, 8, 10, 16, 17, 29, 34, 35, 36, 40, 42, 44, 46, 48, 56, 58, 60, 62, 64, 66, 68, 70 여기까지 지금 72집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64대 72 안성준 선수가 역전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약간의 변수는 앞서 이제 여기는 흑이 끝내기를 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의 변수는 될 수 있는데 안성준 선수가 여기를 지금 패로 들어간 것은 이 패는 뭐 무조건 후퇴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죠. 여전히 비막 끝내기를 했을 때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그냥 쉽게 정리하는 걸 봐서 아, 네, 안성준 7단도 이겼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저런 자리는 비막 끝내기를 하는데요. 변화의 여지를 줄인 거죠. 네, 지금 제가 중앙 쪽에서 사석이 뭐 한 개 정도 어느 쪽으로 빠뜨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흐름도 그렇고 지금 저의 개가도 그렇고 안성준 7단이 이 난국을 타개한 듯 보였습니다. 네. 네, 그 자리도 크죠. 지금 이수가 류싱 선수가 약간 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한 칸 띄었잖아요. 여기를 두면 류싱 선수가 이쪽을 계속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막으면 먼저 여기를 한번 내려서 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여기를 내려설 때 이쪽으로 받으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쉬운 것부터 보죠. 이쪽을 받으면 여기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면서 두 집 차이가 나죠. 아, 네. 그럼 흑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에서 수가 납니다. 여기가 따내져 있는 것과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젖히는 게 선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하변을 결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여기를 먼저 물어볼 타이밍을 한번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합병 끝내기를 흑이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좀 더 정확하게 백이 두려면 이수로 여기를 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먼저요. 그때 이쪽을 두면 어차피 수가 났고 그때 네. 여기를 잡으면 여기를 교환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끝내기를 했다면 되죠. 아, 이랬다면 양쪽 다 할 수 있었네요. 네. 자,
젖혀 있는 끝내기를 하고 지금은 이쪽에서 안성준 7단이 쉽게 정리한 것, 그리고 여기서 류싱 7단의 그 끝내기 노림을 간파하고 피한 것, 네. 여러 가지가 흑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바둑을 공격력으로 이렇게 잘 풀어가나요? 정말 풀어가기 어려운 바둑이었거든요. 네. 흐름이 약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뭔가 상대 탄력 있는 도를 공격가야 했던 그 상황에서 안성준 7단이 아주 강력한 공격으로 결국은 그 일직선 승부에서 패를 만들어냈고 막판에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면서 하변을 다 잡고 거기서 역전에 성공한 것 대단합니다. 중간에 류싱 선수가 좌변에서 한 번 더 버텼는데요. 그때 중앙을 보강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수를 완착으로 꼽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음. 너무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아, 두면 받아야 네. 됐던 자리여서, 그리고 흑의 근거에도 영향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 쪽으로는 약간 도움이 되는 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중앙 타개하는 과정에서 어땠을지 이 행마를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를 흑이 젖히고 단수 쳐서 끊어졌잖아요. 그럼 백이 느는 게 후수가 됐는데, 네. 그럼 애초에 여기를 젖혀서 근거를 다 약간 포기를 하고 여기를 늘은 수가 크게 가치가 없다면 이 젖힌 수가 어땠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금은 안성준 7단 끝내기에서도 훌륭하고요. 네. 자, 패싸움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잔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 뒀고요. 류싱 선수가 30대 중반인데요. 다른 스포츠도 30대 중반이면 이제 노장 축에 속하잖아요. 네. 축구도 야구도 그런데 확실히 바둑도 이제 그런 점이 이런 바둑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 구리 구단도 마찬가지고 이세돌 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류싱 7단이 그쪽 또래인데요. 뭔가 그 행마를 풀어가는, 그리고 국면을 운영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뭐 전성기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네. 어떤 후반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항상 좀 후배들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후반 집중력에서 안성준 선수가 더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안성준 선수와 류싱 선수의 대결 16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7) 중국 갑조리그 16라운드입니다. 자, 이제 끝내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함께 마무리 수순 지켜보겠습니다. 안성준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거의 결정적인 것 같아요. 미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결과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라운드였는데요. 상하이 팀과 허난 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잔류 경쟁에서 일단 안성준 7단이 지금 승기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네. 안성준 7단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세계대회에서의 활약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수가 바둑리그에선 충분히 입증이 됐고, 그리고 통합 예선을 지난해와 올해 보면 50%가 넘게 뚫고 있습니다. 그 통합 예선 뚫기가 초인류라고 해도 힘든데 안성준 7단이 참가를 했을 때 돌파할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이 선수의 실력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며칠 뒤에 벌어지는 이 삼성화재배 본선에도 이 선수가 참가를 하는데 예선 결승에서 판팅이 이 선수를 꺾었거든요. 네. 이제 그 기세 그대로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안성준 7단이 흑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개가까지 가지는 않았네요. 자, 역시 안성준 7단 힘의 승리였어요. 네, 한국 랭킹 6위 안성준 7단이 중반까지는 약간 고전한 면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본인이 장기로 하는 그런 두텀을 살린 전투력 그것으로 승기를 잡았고요. 후반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16라운드에는 안성준 선수만이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승리를 거두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커제 구단과 이 탕웨신 구단의 주장전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대결은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초반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일단 아직까지는 팽팽하고요. 커제 구단이 굉장히 깊숙하게 침입을 해서 탕예싱 선수가 공격을 가는 상황인데 네. 최대의 승부처를 맞이한 장면, 그 장면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샤먼 팀의 커제 구단, 주아이 팀의 탕웨이신 구단의 대결. 자, 지금 네, 좌측 부분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커제- 좌변에서 네. 이제 흑의 모양의 백이 침입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 두 선수의 대결은 한국 선수의 그런 바둑은 아니지만 커제 구단의 바둑하면 뭐 바둑 팬이라면 국가를 막론하고 네. 항상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 커제 구단의 바둑입니다. 꽤나 흑의 모양의 골이 깊었던 상황에서 커제 구단이 그냥 대놓고 안쪽으로 찔러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탕예신 구단이 공격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탕웨이신 구단도 정말 독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빈 삼각으로 두면서 안형을 없애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여기를 두면서 노리는 것은 이쪽과 이쪽 부근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당장 여기를 두기에는 백도 수가 좀 없다는 판단으로 탕예신 구단이 여기는 찔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지 못할 생각이었다면 이곳은 이상하죠. 네. 네, 당장 눈목자 사이를 그래서 붙이지 못했고요. 흑도 지금 여기를 안쪽으로 젖히든 바깥쪽으로 젖히든 백이 여기 붙이는 수가 이번에는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에 아. 대해서는 뭐 어떻게 강하게 두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백의 안형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 느는 수가 선수고 네. 일단 이쪽을 흑이 차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 뭔가 이제 안형을 갖춰 나가겠죠. 네. 지금 끊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모양은 커제 구단이 뭐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글쎄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수가 나왔습니다. 끊어갔습니다. 네, 끊어갔어요. 근데 저렇게 상대방에게 일부러 차단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유도할 때는 뭔가 좀 엮어갈 때 끊어가는 이런- 입장도 네. 좀 찜찜하죠. 뭔가 있으니까 여기를 젖혔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초일류라만 본인의 수익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양쪽을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이런 수법을 들고 나오는데 네, 우선 늘어두고요. 여기를 느는 교환을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수치고 뒤로 막을 생각인 것 같네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일단 흑이 여기 끊는 수는 방비가 됐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따고 이을 때 흑이 이런 곳을 끊는 그런 공격이 되는데 여기를 느는 게 이제 선수가 돼서 단수치고 나오는 것과 여기를 늘고 틀어막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흑이 이제 여기를 단수친다면
이쪽이 약간 돌파되는 뒷맛이 있죠. 아. 그리고 이쪽 부분도 백이 원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피해는 있더라도 연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죠? 다른 길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따고 이렇게 단수. 먼저 단수 쳤습니다. 제가 지금 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먼저 단수 치면 혹시 백이 이렇게 반발할까봐 약간 흑의 입장에서 좀 무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것까지는 선수이지만 네. 이 흑돌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단수가 좀 더 변화의 폭을 좁히죠. 네. 그냥 연결하는군요. 아. 어차피 여기는 이어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따내놓은 교환에 반드시 득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교환을 하질 않네요. 네, 선택이 정확합니다. 이걸로 연결인가요? 아래쪽이 약간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네. 얼추 연결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여기니까 네. 흑도 먼저 여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뭐 이쪽 찔러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아래쪽을 먼저 흑이 끊어가서 웅수를 물어보면은 백은 어떻게 받나요? 그래서 이건 좀 수익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수 치고 막았을 때 중앙 쪽이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네. 그건 좀 읽어봐야겠는데요. 당장은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 따는 수가 선수라고 할지라도 결국 흑은 이제 이 약점을 여기 끊어지는 약점을 선수로 커버하고 여기 끊으려면 여기를 느는 걸 활용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을 때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다음에 다시 백이 이런 곳을 젖혀서 반격을 가하면 여기 약점을 찍힐 때 여기를 빠지면서 뒷맛이 나쁘거든요. 완벽히 된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네. 상변으로 향합니다. 타개가 됐네요. 네, 일단 좌변 쪽에서는 커제 구단의 그 대놓고 침입하는 네. 그 묻지마 침투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흑이 얻은 것도 있죠. 아주 깔끔하게 상하가 이 돌파하는 자세로 연결이 됐고요. 여기도 아주 매력적인 자리인데 여기를 두면서 애초에 백이 먼저 다가왔던 이 자리를 좀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급선가요? 급소는 급소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상대가 강하게 찔러 들어올 때 오히려 역으로 급소로 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럼 저수는 흑도- 커제 구단이니까 두는 수 같네요. 네. 흑도 얌전하게 뭐 받아둔다면 연결을 하는 것이고 반발한다면 어떻게 강하게 둘 수 있을까요? 반발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 여기와 여기를 지키지 않고 반발 가능하죠. 오히려 백을 차단시켜서요. 근데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냥 받아준다면 뭐 이렇게 치받아서 받는 수가 네. 있고요. 자, 상대 웅수타진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갈라갔습니다. 애초에 커제 구단이 여기를 둔 수의 의미가 흑이 여기를 치중 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를 그냥 받아주자니 어차피 막았을 때도 거의 선수성이고 좀 책략 부족으로 느껴지니까 여기 급소를 쳐서 흑을 치받게 만들고 이렇게 내려서서 좀 자연스럽게 여기도 받고 여기 수는 여기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백의 의도였죠. 근데 백은 호구가 선수 아닌가요?
호구를 먼저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하면 글쎄 이쪽 사활이 어떻게 될지 사실 한눈에는 보이진 않는데요. 이쪽 치중 가고 이쪽 치중 가서 사활이 걸릴 수도 있군요. 물론 주변 상황은 좀 봐야 합니다만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흙이 있는 것까지 선수로 듣는 거네요. 흑도 수순도 중요하고 흑돌이 이제 이런 데 있냐 없냐가 좀 다르겠네요. 네. 흑돌이 이런 데 있다면 그냥 여기까지 끌어놔도 잡혔죠. 네. 지금 그런 것은 좀 애매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호구 치고 나서 그 여기를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이런 수가 더 책략적이죠. 어차피 호구 친다고 해서 100% 여기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네, 미묘한 타이밍입니다. 넘어가겠다는 생각 같진 않아요. 이음은 여기 넘어갈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흙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둘 것 같진 않고요. 흙이 이제 여기를 치받아서 모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를 치받으면 백이 이때는 정말로 여기를 호구치는 교환을 하고 나서 이쪽을 싸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 들여다 봐놓고 넘는 거를 남겨두고 이쪽을 이제 받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백도 먼저 호구치고 여기를 가기에는 흙이 이렇게 젖혀서 받았을 때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약간 미묘한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한 아마 6단 이상은 돼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미묘한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교환을 시켜놨으니까 흙도 단단하게 치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네, 이쪽 승부이긴 한데 뭔가 흐름은 커제 구단이 계속 흔들어가죠. 여기 타겟에 성공하긴 했지만 형세 자체는 일단 초반에 우변에서 변화는 제가 볼 때는 흙이 잘 됐기 때문에 네. 계속 커제 구단이 좀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백이 여기를 뚫고 이렇게 두고 이러고도 여기가 산다면 네. 이건 확실히 백의 성공이죠. 일단 상변에서는 백이 좀 버티기가 성공하는 느낌이긴 하네요. 네, 방금 전에 여기를 둘 때 이렇게 급소를 찔러 들어가서 실전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커제 구단의 화려한 솜씨가 엿보입니다. 이 저 좁은 부분에서의 이 몇 수, 이 수순들이 지금 흙이 들여다보고 있고 이 교환을 둘러싼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었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탕웨이신 구단이 물론 이 들여다본 수가 의미가 있긴 했는데 네. 그냥 치받는 거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치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호구치고 여기를 뚫을까봐 안 한 것 같거든요. 7전처럼 되면은 당연히 이 교환이 약간 손해의 느낌이 있어서 안 하는 편이 어땠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상변에서의 변화는 약간 커제 구단이 잘 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맛을 노리는데요. 네. 끊으러 가는 것은 아까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하변만 놓고 봐도 여기를 밀어서
늘 때 이렇게 넘는 걸 보면 이미 집으로 크잖아요. 네. 지금 흙이 이 정도만 노려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반대쪽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죠? 못 넘어가게. 이렇게 막는 것은 지금 여기를 끊고 쭉 돌파해버리면 귀가 너무 크죠. 네. 끊임없이 뭔가 흔들어가네요. 지금 커제 구단이 숙제가 2개 있었는데 일단 하나는 처리를 했고 네. 이제 2번째 숙제를 탕해신 구단이 던지니까 아주 묘한 타이밍에 여기를 젖혔습니다. 근데 또 만약 위로 끊어간다면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끊으면 잡았겠죠. 잡거나 먼저 여기를 내려섰을 때 흙이 좀 아. 곤란합니다. 이건 뒷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네. 이 102점을 잡아도 바깥쪽이 싸바름 당하면 하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아, 네. 네, 지금은 적용하는 정수네요.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늘었을 때 백이 젖혀놓는 교환이 도움이 됐나요?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의미가 있죠. 이 수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서 여기 끊는 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 젖히는 수가 나중에 등장을 했었죠. 근데 네. 미리 둬서 좀 더 확실하게 이 끊는 수를 안 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수네요. 그렇게 차단해가는 수가 이렇게 있나요? 두고 여기를 젖히겠다는 생각입니까? 일단 뭐 그럴듯한 수가 나왔습니다. 젖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있죠. 네. 끊고 이쪽 단수 치면 이렇게 끊는 수가 성립을 하니까요. 그럼 백은 이제 여기를 잡아도 안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여기를 흙이 차단할 때 생각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두면 지금 끊어졌습니다. 지금 탕해싱 구단도 뭔가 노림이 있었네요. 네, 일단 더 강하게 젖혀갔습니다. 둘 다 끊어가는 데에는 성공할 것 같았는데 젖혔고요. 커제 구단이 어떻게 받아칠지. 그 상대가 생각지 못했던 노림을 찔러 들어가서 국면을 결정짓는데 탕해싱 구단이 뭐 역사상 거의 최고로 뛰어난 선수가 아닐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도 그런 노림수가 장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세계 1인자거든요. 네. 지금 안쪽에서 자체로 네. 살 수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선수라는 거네요. 앞서 이제 여기가 집이 안 난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상변 전투를 하다가 이 교환이 있으니까 확실한 선수가 되어 있네요. 그럼 양쪽은 끊어지되 백돌 자체는 살았다. 이것이 커제 구단 생각입니다. 근데 끊어지는 것도 어떻게 끊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변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고요. 어느 정도의 피해는 사실 어쩔 수 없는데 보이는데요. 네. 가만히 느는 것보다 이렇게 젖히는 게 더 이득인 건가요? 세 점을 백이 계속해서 여기를 끊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겠죠. 끊어가면 그 교환으로 이 중앙을 잡으러 가는 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아니고서는 네. 젖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사실 좀 애매해요. 네, 끊어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흙이 잡으러 가기 위해선 이쪽을 파워를 해야죠. 뭐 단수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워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끊고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 방금 전 교환이 도움은 되지만 여기를 이었을 때 계속 잡으러 가기에는 이쪽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잡으러 가는데 실패를 했죠.
이건 당장의 어떤 강력한 공격은 일단 흑이 실패했네요. 굉장한 노림을 뭔가 터뜨렸는데 네. 백도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단수로 잡혀 있는 자리를 나가면은 안 되는 건가요? 이쪽에 뭔가 노림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여기 단수 치면 당장은 그렇게 통렬해 보이진 않죠. 나가는 순간 여기가 연결이 있으니까요. 백이 정말 쉽게 둔다면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은 후수로 여기 받아야 되고, 네, 뭐 별게 없죠. 일단 두 가지 숙제 모두 다 커제 구단이 잘 풀어낸 것 같네요. 고개를 젖혀가네요. 정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정리죠. 그러고 나서 지금 숙제를 커제 구단이 다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변을 다시 좀 공격할 수는 없나요? 이미 좀 늦었나요? 아니요, 뭐 늦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목적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뭔가 하기는 해야겠죠. 지금 그냥 이대로 와서는 집으로는 이제 백이 앞섰습니다. 처음에 백이 좀 강하게 침입을 해서 여기서 결국은 흑의 모양이 초토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흑이 크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 그 어려운 숙제 두 가지를 백이 풀었고 그 순간 바둑은 약간 백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흑집이 한 35집밖에 나지 않는데 백은 이 하변 쪽의 모양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으니까 빼더라도 한 35집은 나요. 그럼 덤도 7집 반이고 이제는 탕웨이신 구단이 불리한 상황에서의 어떤 공격력이 발휘가 돼야 할 시점입니다. 약간 사활 형태가 되지만 잡힐 것 같지는 않죠. 여기가 약간 차이가 지금 있어서 막았을 때 내려서는 것이 선수니까 먼저 치중 가더라도 막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흑돌이 이런 곳에 있다면 이건 위험하거든요. 막아도 네, 막아도 그냥 여기를 뭐 이렇게 내려서고 나서 이렇게 이으면 잡혔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 이것도 잡히진 않네요. 이렇게 되더라도 뒷공배가 많아서 당장은 잡히진 않았네요. 치중을 그래도 했는데요. 네, 백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단지 여기 붙여서 지금 살긴 살았고 탕웨이신 구단의 생각은 여기 돌이 와서 뭔가 이쪽 공격하는데 좀 보탬이 될까 아, 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좌상귀는 흑이 손해를 본 건가요? 그 교환을 시켜서? 아니요, 손해는 아니죠. 그냥 이 정도 처리가 될 자리 같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되는 자리요. 네. 그러면 그 교환을 미리 해서 상변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곳이 백도 꽤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타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정말 스치듯 지나갔지만 약한 티니스도 좋은 수였습니다.
애초에 이제 막아도 여기가 선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단수가 약간 그 애매한 자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선수라면 넘어가도 여기 패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단 한 수로 이쪽 연결과 상관없이 이 붙이는 수를 성립하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칸 뛰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를 내려서고 이렇게 한 집을 냈을 때 이 돌이 한 칸 우측에 있다면 넘어가는 수가 성립을 하고 지금은 성립하지 않죠. 네. 집을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탕웨이신 구단도 이곳 치중가고 이은 교환이 약간 아까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지금 장면에서 똑같이 됐다면 여기를 하나 단수 치고 치중 갔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반 이후는 계속해서 커제 구단의 페이스입니다. 중반에서 커제 구단의 버티기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서 탕웨이신 구단이 다시 힘을 내줄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커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주장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7) 중국 갑조리그 주장전입니다. 커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중중전. 자, 커제 구단 중반에서 힘을 내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또 탕웨이신 구단이 끈적끈적 이 버티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후반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리할 때 그 버티는 힘 그리고 국면이 복잡할 때 버티는 힘 아무튼 이 버티고 노리고 이런 쪽으로는 탕웨이신 구단이 뭐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커제 구단이 좀 국면을 주도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하변도 그렇고 상변도 그렇고 뭐 정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흐름은 백 쪽에 있습니다. 살아주었고요. 백도 지금 서활은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선수가 돼도 네. 이렇게 두면 안 잡히죠. 그럼 사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를 넣을 때 이렇게 잡으려 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지금 여기를 쭉 돌파하는 게 있죠. 네. 살고자만 한다면 사는 건 어렵지 않고 지금 커제 구단 한술 더 떠서 뭔가 그 정도로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백돌이 여기가 선수 교환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자리가 항상 선수가 되겠죠. 네. 그럼 살아있는 거고요. 자, 야금야금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백은 이쪽 부근에 이제 돌이 오면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흑도 여기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네. 탕웨이신 구단은 그냥 지키다가 중앙에 집도 못 내고 백이 살면 그냥 집 부족이니까 네. 이제 최대한 뭔가를 해보는 거고요. 지금 네, 선수죠. 다음에 여기 찝어가면 걸립니다. 바둑이 백이 불리했다면 사실 지금의 단수 같은 수도 약간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차하면 백이 이런 데를 늘어서 이렇게 둬서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이쪽 끊어서 이쪽을 아예 패를 가는 것. 사실은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만 선수 돼도 끊는 수는 있거든요. 근데 커제 구단이 바둑이 우세하다고 판단하니까
이 패는 들어갔을 때 지면 아. 손해가 크고 네. 그런 모험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돌이 잡히는 패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앙의 사이즈가 많이 줄었네요. 네, 지금은 파괴하는 과정에서 중앙 쪽이 거의 다 깨졌죠. 네, 그냥 백은 어려운 수 없이 마늘모 그냥 툭툭 치고 들어오는데 중앙에 약간의 그 발전성은 다 지워졌고 네. 이제 백도를 살리면 하변 말고는 집으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자,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요. 자, 이제 지켰습니다. 네, 저수도 살아있죠. 지금 백이 여기도 선수고 흙이 잡으러 가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여기만 둬도 네. 한 점 잡는 것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수 네, 안 된다고 못 봤네요. 두네요. 네, 못 뒀습니다. 평범하게 마무리해서 끝내기로 잡을 수 있나요? 글쎄요, 지금 집으로는 불리할 것 같은데요. 불리하다면 나와서 어지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확실히 불리한데요. 네. 그쪽에 패가 약간의 아.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계산한 것은 백에 비막 끝내기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로 셌기 때문에 네. 백은 적당히 끝내기 두수 둬도 부담이 없군요. 네, 백이 좋습니다. 흙집을 세어보면 10집, 12, 14, 18집이고요. 대략 2집 정도 가지고 20집에 22, 26, 30, 40, 42집. 지금 잘 봐줘서 한 42집 정도 납니다. 14집, 27, 28, 29, 30, 31, 41집에 약간 이쪽이 있고요. 지금 덤을 빼긴 어렵죠. 네. 흑선이라고 해도 덤 7집 반을 뺄 수 있는 바둑은 아닙니다. 커제 구단이 이번 2017 시즌 중국 갑조리그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커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네. 현재는 11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네. 그중에 한 판을 제외하면 전부 주장전으로 나와서 주장전에서 10승 4패네요. 이 3라운드까지는 1승 2패. 그중에는 자오천이 선수 신예 기사에게 패한 기록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기록이 알파고 대전 이전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었는지 좀 컨디션 난조를 보였었죠. 근데 최근에 커제 구단은 알파고의 대국 이후에 뭐 연전 연승이었고요. 네. 역시 컨디션은 최근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해신 구단이 또 버텼습니다. 여길 단수 쳤는데 안 받았어요. 여기 하나 교환하고 아래를 밀었죠.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여기를 땄고 네. 여기 패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와 여기 한 번씩 따내면 네. 뭐 흙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백은 그냥 결정을 짓는다는 의미지 어차피 잡겠다는 의도까지는 아. 아니었기 때문에 결정을 짓고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막으면 그만이죠.
또 그냥 이 중앙으로 연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끝내기로 버틴 것이기 때문에 이 좌측에 있는 패를 이겨야 될 것 같은데요. 대마패가 걸려 있단 말이죠. 네. 일단 악수는 아니기 때문에 패감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 중앙패보다는 이 패를 이기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도 지금 우상 쪽에도 패감이 좀 있고요. 이제 흑은 앞으로 남은 패감이 2개거든요. 계속 접패를 하기엔 좀 어렵겠죠. 탕혜신 구단이 지금 여기를 밀은 것은 막았을 때 이쪽 젖히는 수를 좀 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막으면요, 백이 그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이으면요. 이으면 이렇게 끝내기를 했을 때 기존의 끝내기보다 이 수는 어차피 악수가 아니고요. 네, 어차피 똑같고요. 여기와 여기 교환이죠. 아, 이건 자체로도 상당한 득인데 흑이 여기를 틀어 막는 끝내기를 했을 때 백이 또 받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막을 때 그냥 단수 치면 백이 여기를 이어요. 딸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흑이 여기를 먼저 하나 젖혀두는 교환을 해놓는 거죠. 네. 뭔가 그런 쪽으로 노림을 갖고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평범한 끝내기로는 흑이 안 됩니다. 네. 팩감은 백이 더 여유 있지 않을까요? 패감은 뭐 백이 많죠. 아직 이 우상 쪽에 패감도 하나 더 있고요. 흑은 네. 무엇보다도 패를 졌을 때 이 대마가 걸리기 때문에 작은 패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 결국은 땄네요. 네. 그럼 이제 잊고 이걸 안 잊고 하변 끝내기 하면서 버틸 수는 없겠죠? 아, 잊기 전에 네. 기민하게 하나 막아놓습니다. 가치가 워낙 커서 그렇게 버티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막아서 평범하게 끝내기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냥 단수 칩니까? 그 수는 앞서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을 때 그때 젖히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 교환 자체가 악수여서 아, 그냥 따네요. 백이 단수 칠 때 네, 뭐가 없는데요. 그냥 어차피 마지막에는 지금 차이가 좀 나니까 네. 한 2판 4판 느낌인데요. 뭐 커지에 구단이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서 흑이 별게 없습니다. 이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죠. 아, 지금 그건 뭐죠? 원래 흙집이 좀 나는 자리가 백석점은 선수로 잡힌 거군요.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두고 나서 단수 치고 이렇게 가면 네. 이번에는 자충이 돼서 잡혔고요. 그러면 여기를 두고 먼저 단수 치면 이어서 위에가 잡힙니다. 네. 이건 여기가 걸리죠. 일단 커제 구단이
바둑이 많이 좋은데 왜 이런 바꿔치기를 하는지는 이해는 안 됩니다. 네, 뭐 집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부분 끝내기만 놓고 보면은 이 탕웨이신 구단의 바꿔치기가 이득을 봤나요? 네, 아, 그런가요? 지금 여기가 백이 지켰을 때 한 6집 가까이 나던 한 5집 정도 나던 자리입니다. 근데 백이 5집이 나던 자리니까 지금 여기 둘, 넷, 5집 똑같죠? 5집 늘어났습니다. 흑집만 비교해 보면 되는데 흑이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집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잡은 게 5집만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음, 커제 구단이 손해봤죠. 네, 막판에 좀 경솔한 수가 나와서 바꿔치기가 됐는데 네. 어떨지. 커제 구단이 자국 내 시합에서도 이런 경솔한 모습인가요? 약간 황당하게 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며칠 전 일인데요. 그 중국의 CCTV배에서 속기전이긴 합니다만 그 장타오 선수와 상대할 때 정말 동네 5급이면 볼 수를 못 봐가지고 졌거든요. 약간 실력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착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막판에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전에 미세하진 않아서 어떨지. 다행히 판에 영향은 없나요? 이제 은연중에 지금 커제 구단을 응원하고 계신가요? 아,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으로는 역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게 뭐죠? 그냥 가만히 여기를 백이 따냈다면 그냥 끝이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왜 끊어놨을까요? 근데 커제 구단의 생각이 이제 네. 이런 것 같아요. 여기를 네. 끊고 단수치고 따는 게 아니라? 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를 찔러서 받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는 여기 단수를 방비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 수를 둔 건데요. 네,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저 수는 거의 노타임으로 뒀을 게 뻔하고요. 근데 저건 뭔가요? 나가는데요? 이건 그냥 이쪽 단수 쳐서 끝내기 하겠다는 것 같죠. 아. 지금 이 흑돌이 다 네. 못 살아 있으니까 선수로 끝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석점이었던 돌이 하나 더 불어났긴 했지만 이 102점이 연결을 했으니까요. 네, 이쪽이 살아갔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또 그 본인의 실수를 실력으로 약간 커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끝내기로요. 네. 지금 탕해신 구단도 또 뭐가 있죠. 네, 이 선수가 뭐 호락호락 이렇게 끝날 선수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교환들을 다 할 수 있나요? 위에 끊어지는 약점이 있는데요. 뭐 2패 버티겠죠. 지금 받으면 아. 졌어요. 네, 지금 받으면 무조건 지니까. 네. 끊어져도 이 대만은 패로 버티고요. 네, 비슷합니다. 패인가요? 정말 그냥 무난하게 끝날 수 있는 바둑이 막판에 네. 어지러집니다. 지금 따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커제 구단이 지금 여기를 막았죠. 이건 아예 그냥 올인을 할 생각인데요.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두면 된다는 뜻일까요? 이것도 되긴 되네요. 네, 올인이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백이 뒤로 받으면 손해는 아니네요. 오히려 정확한 응수겠네요. 저는 지금 저 중앙패가 워낙 크니까 순간적으로 이 패를 이기기 위해서 좀 패감을 많이 나오는 방향을 선택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막판에 너무 큰 변화가 생겨서 어떻게 됐을지.
여기까지 다 뒤로 받아야 한다면 끝내기에서는 커제 구단이 확실히 많이 당했습니다. 네, 정말 세계 1인자에게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끝내기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 패를 백이 이기지 못해서 네. 그냥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네,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네, 심상치 않아졌어요. 커제 네. 구단이 여유 있게 이기는 바둑에서 막판에 약간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끄는 수로 여기를 따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바둑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바둑을 백승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두셔도 이길 것 같은 그 정도 좀 여유 있는 차이였는데요. 네. 일단 한번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으로 커버하는가 싶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탕이신 구단의 버팀수가 또 한 번 장렬하면서 이 패를 끝까지 버텨냈죠. 네. 아, 저 이 흑 두 점이 요석이었네요. 저게 살아가니까 귀 끝내기까지 흑이 했습니다. 두 점이요. 아, 아래쪽이요. 네. 그렇죠. 느낌으로는 한 5집은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초일류 기사끼리의 대국에서 끝내기에서 5집 당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경우죠. 앞서 뭐 반면으로는 약간 부족해 보였지만 그래도 꽤 여유 있게 덤에 걸리는 듯 보였는데 네. 느낌은 미세합니다. 오늘 탕웨이신 구단의 최대 장점이 끈끈함은 후반부에 등장했군요. 이 선수가 뭐 자국 랭킹이 10위 안에 못 들어간 지는 한참 오래됐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은 확실히 이런 장점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이죠. 네. 참 이렇게 중국 기사들 보면은 탕웨이신 구단처럼 타이틀 홀더인데 랭킹이 낮거나 아니면 세계 대회에서 활약은 별로 없는데 10위권에 있거나 랭킹이 상당히 높거나요. 이런 거 봤을 때 랭킹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느 정도는 랭킹이 당연히 실력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그 실력이 강한 것이 랭킹이라면 큰 승부에서 이길 줄 아는 배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중국 랭킹 상위권에 있는 판인러 선수나 뭐 렌샤오 선수 이런 선수들은 세계 대회에서 뭐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한 적은 없죠. 최소한 뭐 결승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랭킹 10위 안쪽에 진입해 있고요. 탕웨이싱 선수는 세계 대회를 2번이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 지금 랭킹 15위입니다. 바둑이 끝났네요. 네. 중국 룰에서는 이렇게 좀 미세한 상황이 됐을 때는 마지막이 좀 재밌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패가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공배가 워낙 많아서 패를 버티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패를 버틴다는 것은 상대가 공배를 메울 때에도 같이 공배를 메우면서 그 네. 패를 버텨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배가 많을 때에는 네. 그 공배가 다 패감이 되는 순간 웬만하면 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호구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에 이제 탕혜신 선수가 2패를 이으면서 바둑이 끝이 났는데요. 네. 만약에 팩감이 많고 이어서 반집 지는 상황이라면 이제 자기 집을 메우거나 공배를 두면서 이제 패를 버틸 수가 있었죠. 실전에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뭐 글쎄요, 커제 구단이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승패 여부를 떠나서 막판에 커제 구단이 보여준 그 흔들리는 모습은 확실히 좀 한국 선수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제 구단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군요. 원래 항상 지적을 당하던 약점인가요? 아니면 유독 오늘 바둑에서 나타난 약점이었나요? 뭐 물론 자주 등장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워낙 강자니까요. 근데 이제 네. 이 세계적인 선수,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에 비해서도 사실 한 단계 높다고 평가받는 것이 커제 구단인데 네. 다른 그 세계적인 선수들에 비해서 약간 경솔한 면이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실수는 그게 비록 한 번일지라도 아무래도 약점으로 평가받겠죠. 자, 공배 메우고 있습니다. 결과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냥 개가를 할 때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렇게 일단 공배를 다 메우는 것까지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흑, 백. 지금 백 마지막 공배네요. 그렇다면 미세한 경우에는 이제 백의 반집승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나서 보통은 그 심판이나 혹은 기록자가 할 경우가 더 많은데요. 기록자가 옆에 와서 이제 개가를 거들게 됩니다. 대국자는 개가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흑이나 백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이제 개가를 하게 되고요. 사석은 드러냅니다. 그럼 이것 드러내고 이것 드러내겠죠. 이 두 도를 드러낸 다음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데 만약 흑 쪽을 선택했다 치면 이제 흑의 집을 뜯어냅니다. 이런 곳을 뜯어내서 경계선을 네, 뜯어내나요? 지금 집이 현재 반상에서 몇 집인지를 세고 그 집을 센 이후에 보통은 이제 뭐 60, 70, 80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집을 만들어 놓고요. 집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상에 남아 있는 흑의 돌수를 셉니다. 그 흑집을 먼저 세고 그 다음에 흑의 돌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그 흑의 집과 흑의 돌수 합이 184가 되면 백의 반집승이고요. 185가 되면 흑의 반집승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기를 할 때 이제 반집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흑 4분의 3집승 혹은 백 4분의 1집승으로 표기를 합니다. 네. 좀 복잡하네요. 네,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네.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이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기사들이 중국 룰로 대국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개가 방식이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중국 기사들이 이 한국 개가를 잘 못하죠. 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그런 상황은 잘 나오지 않지만 네. 이제 10대 뭐 중반 이런 어린 선수들이 처음 통합 예선에 참가를 해서 한국의 삼성화재배나 LG배 대국을 했을 때에는 마지막에 한국식 개가를 못해서 상대가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반집진 거를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개가를 또 자신이 해야 될 때 이럴 때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 또 한국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통합 예선 이제 중국 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벌어지는 통합 예선에서 끝이 나면 그 심판이나 혹은 기록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옆에서 이제 사인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정에 불복하는지 아니면 승복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OX로 보통 이기고 지고를 표기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그렇지 않고요. 이긴 쪽이 숫자 2, 진 쪽이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거죠? 중국에서는 무승부는 1이고 이기면 2점이고 지면 0점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어린 기사들이 물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오에다가 이제 온 줄 알고 네. 진 줄 알았는데 이겼나 그리고 사인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5가 아니라 아. 2와 0에서 숫자 0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러면 그렇지 했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뭐 승패가 뒤바뀌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네. 어차피 뭐 결과는 이미 나온 거니까요. 네. 자, 탕웨이신 구단은 8승 6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장전에는 총 12번 등판을 해서 7승 5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자, 현재까지 커제 구단은 11승 4패. 이 후반부에서 연승을 많이 거두면서 초반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공배는 거의 다 메웠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개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현장에서 확실한 그 결과가 뜨질 않고 있고요. 근데 공배를 메우는데 뭐 장고를 할 리는 없으니까요. 네, 지금 뭐 아마도 심판이나 기록원이 개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이 막판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형세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원래는 커제 구단이 굉장히 여유 있게 승리가 예상이 됐던 그런 네. 바둑인데 막판에 커제 구단에 엄청나게 경솔한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네. 바둑이 급속도로 미세해졌고요. 마지막 공배를 100이 메우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반집승부라면 100의 반집승입니다. 자, 100의 반집승.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100 반집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2017 중국 갑조리그 16라운드 두 판의 대결 보내드렸습니다. 이 안성준 선수와 류싱 선수의 대결에서는 역시 팽팽했는데요. 안성준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었죠? 네, 안성준 선수가 뭐 크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흐름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있었는데요. 네. 본인이 장기로 하는 중반 공격력, 전투력 이런 부분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네. 마지막 끝내기까지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면서 중후반은 안성준 선수의 명국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빅매치였던 커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대결 변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사실 내용으로는 뭐 초반은 약간 탕웨이신 구단이 좋아 보였지만 중반 이후에 역시 커제 구단이 세계 1인제다운 그런 면모를 과시하면서 압도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후반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세계 1인자가 정말 동네 바둑에서 볼 법한 그런 실수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네. 막판에 약간 해프닝은 있었지만 네. 그 맹추격을 한 탕웨이신 구단이 딱 반집 모자랐고요. 커제 구단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반집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판팅이 선수와 미히팅 선수의 주장전 이 대결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판팅이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네요. 이렇게 네, 계속해서 이 판팅 선수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판팅이 선수가 지금 13승 3패, 이제 네. 미히팅 선수와 동률을 이루면서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16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 한 명이 출전해서 안성준 선수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17라운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